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가 제출현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뉴욕 뉴저지 지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오늘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내일 뉴저지 동부 해안에는 또 다른 허리케인 레리가 북상해 2인치 이상의 폭풍우가 예상돼 홍수 재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동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16% 증가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는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스태튼-아일랜드 지역이 백신 접종률은 최하, 코로나19 양성률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유럽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두고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미 국무부가 탈레반이 아프간들의 안전한 출국을 약속하고 추가 전세기를 띄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델타 변이가 발견된 인도에서는 치명적인 또 다른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가 제출현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은 12세 소년이 사망한 후 유사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11명으로 늘어 또다시 현지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남부 케랄라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은 12세 소년 모하메드 하심이 사망했습니다. 하심은 원래 고열로 입원했지만 염증과 뇌에 붓기인 뇌염 증세가 나타나면서 점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립바이러스연구소로 보내진 하심의 혈액 샘플의 검사 결과에서 니파 바이러스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신속하게 하심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수백 명의 샘플을 채취해 정밀 검사 진행에 착수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 등 모두 251명에 달하는 사람들 가운데 129명은 의료진이며 이 중 감염 위험이 큰 48명은 한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관리들은 2차 접촉자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오던 바이러스입니다. 이 희귀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것에 감염된 환자들은 고열과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정신착란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겪으며 치사율이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만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인도에서는 니파 바이러스가 2001년과 2007년 웨스트 벵골주에서 발생해 50명 이상이 숨졌고 2018년 5, 6월에도 케랄라주에 엄습해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생 지역에서는 박쥐나 돼지 등 동물은 물론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며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증상에 대한 보조 치료만 가능합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니파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바이러스의 본질은 팬데믹으로 발전될 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공중보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뉴욕 뉴저지 지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백악관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복구 명목으로 의회에
100억 달러 달하는 자금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뉴저지 소재 6개 카운티와 뉴욕 소재 5개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지역은 뉴저지의 버겐, 글로스터, 미들섹스, 퍼세이크, 소머셋과 뉴욕 브롱스, 킹스, 퀸즈, 리치몬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뉴욕 뉴저지 일원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운티가 재해 선포 지역에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이 지역에 임시 주거지를 비롯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자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뉴욕 뉴저지 일원의 향후 폭풍우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연방 지출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는 집을 잃은 주민들의 긴급 식량과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각 500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 형식이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사회보장 혜택의 적용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이미 13만 1천여 명 이상이 이미 이 긴급 지원금을 받았으며 수혜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피해를 봤다면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오늘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추가적인 구호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파손된 집 구조물이나 업소시설 수리 시 내야 하는 공사 및 수리 허가비를 모두 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민을 위한 호텔 긴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무료 시금 서비스와 적십자에서 제공하는 직불카드, 또 렌트비 보조금 제공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는 뉴욕시 정부가 제공하는 허리케인 구호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 동북부에서 무려 68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는데 뉴저지에서만 최소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시에서는 퀸즈에서만 11명을 포함해 최소 1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주 차원에서 무려 1,200채에 달하는 주택이 허리케인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공 인프라 시설에 발생한 피해는 5천만 달러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허리케인 아이다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뉴욕 뉴저지 주 일부 지역에 수요일부터 강한 돌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레리가 북상해 또다시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주의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뉴저지 지역 기온은 70도 안팎으로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허리케인 레리가 캐리비안을 걸쳐 동부 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수요일 오후부터 뉴저지 동부 해안에 2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평균 가을량은 0.5인치에서 1인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 뉴저지 해안 지역 저시쇼에는 화요일부터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주에 돌바 홍수로 범람한 뉴저지주 파인브룩 지역 패세이강, 락웨이강, 워나쿠강 등은 여전히 홍수 단계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강바닥에는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모래와 자갈 등이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수요일 오전 홍수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에 약간의 비가 내립니다. 금, 토, 일요일은 70도에서 80도 이하의 기온으로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난 어제 신규 확진은 지난해 노동절의 4배인 316% 증가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는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 결과 어제 기준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14만 6,098명으로 7일간 하루 16만 901명씩 양성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3차 유행이 극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월 첫째 주 수치에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입원율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초조하며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관련 신규 사망자 수는 10만 929명으로 하루 약 1,56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역대 코로나19 관련 사망 최고치는 1월 둘째 주 기록 2만 3,752명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지만 사망자 수는 최대치의 절반에도 약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전에는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 사망자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가 급증하는 곳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일부터 한 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조지아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모두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지역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최악의 사망률을 경험한 14개 주 가운데 네바다, 오리건, 와이오밍을 제외한 11개 주가 모두 남부였다며 코로나 사망 현황을 놓고 보면 남북은 꼭 다른 나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나 자연 면역률이 높은 버몬트, 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다코타, 메인, 뉴햄프셔 등 북부와 중서부 7개 지역은 일평균 사망자가 2명 이하였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스태튼아일랜드 지역이 최고 코로나19 양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 접종률은 최하 수준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동안 코로나19 양성률이 가장 높았던 10개의 우편 번호 중 5개가 스태튼아일랜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 5개 지역 중 우편 번호 10399에 해당되는 The Rock, Charleston, Princess Bay, 울주 등에서 나온 양성 반응자는 98명으로 양성률이 9%를 기록,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 양성률은 Tottenville 8.71%, Great Kills 8.02%, 애너델과 로스바일은 7.18%, 세인트 조지 6.67%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곳은 퀸즈 지역 락웨이 반도 끝에 있는 브리지 포인트로 양성률은 11%였습니다. 양성률이 가장 높은 이들 10개 지역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뉴욕시 전체 완전 예방 접종률은 60%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10개 지역 중 60% 이상 예방 접종을 완료한 지역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터튼빌은 전체 주민 중 46%만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았습니다. 1회 접종자도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찰스턴의 완전 예방 접종률도 55%에 불과합니다. 스태튼아일랜드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등에 반대하는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9월 1일 현재 뉴욕시 전역 코로나19 양성률은 3.44%로 일주일 전에 3.75%보다 낮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및 사망 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작업을 투입해 미국의 복지 제도를 유럽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유고 휴가와 아동 공교육, 노년층 메디케어 확대 등 사회복지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이번 주부터 연방의회 사회복지 담당 상임위원들은 행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 재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대한 확대 모색이라며 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먼저 아이를 갖는 가정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가족 의료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직장 복귀 시 보육비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만 3세 이상 아동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 전 단계의 보편적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매달 연방소득 보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비상사태에서 확대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감염병 사태 종식 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상으로 한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 소득 보조, 근로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노약자를 위한 메디케어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사회복지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자 공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강고한 유럽식 3인주의 복지 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법안 찬성파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낙태하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의 임신 중절 제한법에 관해 법무부는 여성과 다른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긴급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과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 수사국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한 데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연방 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일 태아의 심박이 감지된 이후 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통상 태아 심박이 빠르면 임신 6주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임신 중절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절 지지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대거 임명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이에 지난 1994년 제정된 이른바 페이스법을 거론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여성단체들과 민주당 성향의 배우와 가수들은 이 법에 반발하고 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의회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텍사스와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는 탈리반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자유롭게 떠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추가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어제 미국인 가족 4명의 육류를 이용한 아프간 탈출을 도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카타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기를 카불에서 추가로 띄우기로 탈레반과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가진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원하는 미국인이 약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은 안전통행을 촉구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무부는 아프간에서 제3국으로 가는 4명의 미국 국민이 육로를 이용해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것을 적극 도왔다고 발표했는데 국무부가 실제 조력 수준에 비해 과장된 발표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코리 밀스 등 과거 군에 복무했던 이들은 팀을 이뤄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 온 여성 마리암과 세 자녀의 아프간 탈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암 가족은 애초 미국 정부의 대피 항공편에 타려고 했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서 탈레반 대원이 마리암의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대며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고 밀스팀은 결국 마리암과 가족을 지난 6일 육로로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탈출 이후 발생했는데 국무부가 이들의 대피를 알리며
당국이 안전한 대피를 촉진했다고 발표한 것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밀스팀은 마리암 가족이 국경을 넘는 매우 힘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무부가 거의 기여한 게 없는데도 공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국은 이 가족을 찾지도 않았다며 마리암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국무부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국무부가 100% 공로를 취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이들의 육로 이동을 지원했다. 그들에게 지침을 줬고 안전한 이동 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들이 국경을 넘었을 때 대사관 직원들이 맞아줬다고 해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오는 11일 9.11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당시 참사의 설계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의 대면 심리가 재개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콴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중인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의 재판 대면 사전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로 대면 심리가 중단된 지 약 19개월 만입니다. 무함마드는 20년 전 9.11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9.11 이후 연방수사국이 배포한 최우선 수배 테러리스트 목록에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러 약 1년 6개월 후인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생포됐으며 이후 2006년 콴타나모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국방부는 2007년 3월 무함마드가 9.11 테러 배후 역할을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발언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군사재판 과정에서 순교자를 자처했지만 지난 2019년 변호인을 통해 사용을 면하는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 개입 의혹에 관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 20주기를 앞둔 시점에 재개되는 이번 심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직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속 240km 강풍을 동반한 아이다는 지난달 29일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하면서 멕시코만 해양 석유 시설에 큰 피해를 줬고 이는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멕시코만 일대의 기름 유출 사고 신고가 거의 350건에 달한다면서 해상에 비행기를 띄워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멕시코만 연안 석유 생산 시설의 88%는 아이다의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루이지애나 환경부는 연방당국과 협력해 기름 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유출 차단 조치와 정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멕시코만 해상에서는 19km 길이의 기름띠가 발견됐고 직경 30cm 해저 석유 파이프 파손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21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6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동북부 8개 주에서 지원한 400명 중 215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뒤 이 중 69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신청자 수가 예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지만 최대한 예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장학생들은 고교생 5명, 대학생 44명, 석사 10명, 박사과정 10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자손인 2명의 미국인 대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 5명에게는 각각 $500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대학생 이상에는 각각 $2,500에서 $3,000씩 주어집니다. 전체 장학금액은 모두 $17만 달러에 달합니다. 양호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 회장이 돌연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건강상의 문제로 20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진 사퇴서를 한국의 민주평통 사무처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은 18기와 19기에 이어 20기 회장에 임명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상 처음으로 3번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통 일각에서는 회장 3선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함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었던 출범식 일정까지 연기가 불가피해지는 등 20기 출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